이번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하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103동 8층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건물 면적은 84.976제곱미터, 실평수는 25.7평입니다. 1차 유찰돼서 70% 2억 5,340만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8월 8일입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25층 중에 8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5년 12월 24일입니다. 면적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실평수 25.7평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하자 없는 물건으로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6년 3월 16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6일에 건저당 설정이 됐고, 채권 최고액은 5억 2천만원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자는 전혀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금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총 세대수입니다. 1897세대이기 때문에 낙찰받고 다시 매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상 배당표에 인수되는 권리나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누구나 입찰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면적이 84.976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 잡아 가지고 84.976 좀 보면은 2024년 6월 13일에 10층이 3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에 22층이 4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26층이 4억 3천입니다. 그리고 3월에 11층이 3억 7,300입니다. 그리고 3월에 12층이 3억 7,500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7월 달이면서 8층입니다. 그러면은 6월 달 기준을 잡아서 한 3억 7천을 실거래가로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물건에서 실거래가가 3억 7천일 때 입찰자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18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지금 권리 분석상 아무런 하자 없는 이런 단순한 물건인 경우는 입찰자가 20명 이상이 입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찰자 중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입찰하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입찰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는 우리는 한 3,500 정도 이렇게 수익을 3천만원이나 3,500 정도를 보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3천만원이면은 3억 7천에서 3천만원 수익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한 3억 4천만원 정도 입찰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표 작성은 자, 대리인은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을 선임해서 입찰표를 산정하는 것을 길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시 준비서류입니다. 입찰시 준비서류로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물건이 보면은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5,34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0%인 2,534만 원입니다. 그러면 2,534만 원과 동일하든지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어내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동일 금액으로 2,534만 원을 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준비 서류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매수 신청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대리인을 선임해서 입찰할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길 입찰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처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자,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입찰 때는 대리인의 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신분증이 아니고 대리인의 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참석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매수 신청 보증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물건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2억 5,340만 원의 10%인 2,53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 적을 때 참고를 하시고, 자, 먼저 입찰기일 날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날짜는 지금 보면은 2024년 8월 8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 란에는 2024년 8월 8일. 그리고 이 사건 번호는, 이 란에 들어간 사건 번호는 여기 녹아 있는 2023 타경 115012 이 사건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전에 그 사건 번호를 적고, 물건 번호는 요 보면은 이 사건 번호 뒤에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건 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지금 가로 열고 닫고에 숫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경매 물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건 하나일 경우는 물건물을 적지 않아도 되고, 적으려면은 1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나 일반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주소도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상,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대리인도 대리로 가시는 분의 이름과 그리고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 중요합니다. 본인의 도장이 아니고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로 가시는 분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인으로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는 대리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셔야 되고, 또 여기도 대리인의 휴대폰 번호 이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란도 대리인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과 입찰 보증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물건에서 3천만 원 정도
아니면 3,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3억 7천을 잡았습니다. 3천만 원 수익을 생각하면은 3억 3,500이나 3억 4천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서 3억 4,100만 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찰 가격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3억 4,100, 3, 4, 1 적고 나머지는 아라비아 숫자 0을 이렇게 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보증 금액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여기 보면은 2,534만 원입니다. 2,534만 원을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보다 조금 많이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2,000 여기에 2,534만 원 적고 나머지 아래배 숫자로 0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고 입찰가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3억 4,100만 원입니다. 우리 입찰가는 3억 4,100만 원. 그리고 보증 제공은 우리는 자기압수표 한 장으로 하겠습니다. 자기압수표 한 장으로 이렇게 은행 가서 자기압수표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입찰해서 폐찰이 될 경우는 자, 나중에 이걸 서로 보증금을 받고 확인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입찰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자,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건에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질 경우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번호에 가로 열고 1, 2, 3, 4가 있으면은 만약에 3번이 적혀 있었으면은 3번 물건에 입찰하고 싶으면은 요 물건 번호를 3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는 사건 번호 외에 자기가 그 5번 물건에 하고 싶으면 5번을 적고 물건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대리인 시간입니다. 대리인과 관련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새 길 입찰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입찰할 때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 입찰부 뒷면에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대리인 시간이니까 대리인이 입찰할 때 입찰자란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 자, 입찰표 뒷면에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나 변경,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자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누구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이걸 보여주고 나중에 폐차를 뗐을 때 보증금, 우리가 적어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 제공 방법은 현금이나 자기압 수표, 이게 뭐 현금도 되고 자기압 수표로 내도 됩니다. 둘 중에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이거는 큰 염려가 되지 않고, 자기압 수표로 하는 것이 경매 진행에, 빠른 경매 진행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길 입찰표를 작성할 때 앞면에는 이렇게 작성하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 해가지고 대리인의 성명, 홍길동 대리인, 홍길동의 도장을 또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직업이 뭔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는 대리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그 주소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르면 분명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사건 번호, 지금 위임받은 사건 번호를 여기에, 물건 번호도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 위임을 하신 위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기 위임하신 분, 본인의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본인의 도장을 여기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 위임하신 분의 직업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이렇게 적으시고, 전화번호도 휴대폰 번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길 입찰표, 대리인을 선임해서 길 입찰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길 입찰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자, 보면은 자, 이는 봉투를, 자, 길 입찰표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이 봉투가 보증금 봉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작성한 길 입찰표를 요 노란 봉투에 넣고, 그리고 또 여기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보증금을 수표로 끊어서 이 하얀 봉투에 넣고, 여기도 하얀 봉투 밖에 이렇게 사건 번호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가 있을 때는 물건 번호 적어주고, 그리고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 하얀 봉투에 대리인으로 갈 때는 대리인으로 가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대리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여기도 대리인 도장을 찍어야 되고, 또 흰 봉투 뒷면에도 역시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보증금 봉투를 접어서 이 노란 봉투, 대봉투에 넣고, 노란 봉투 바깥에도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제출자, 자, 본인이 직접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적고, 대리인이 선임돼서 입찰할 때는 대리인 이름만 이렇게 적고 대리인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이 대봉투, 노란 봉투 안에는 입찰 보증금 봉투, 지금 하얀 봉투 이거하고 조금 전에 작성한 길 입찰표하고 같이 넣고 이 점선에서 스테이플러 집게로 찍어서 집행관한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관은 자, 입찰함에 넣기 전에 이 입찰자용 수취증을 이렇게 떼서 지금 입찰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면은 이걸 입찰자용 수취증을 보고 나중에 보증금하고 이런 걸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울산광역시 다른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